저는 블로그도 하고 있지만 좀 다양한 N잡에 도전해보고 있는 워킹맘인데요. 오늘은 월급 말고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낸 위탁 판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위탁 판매를 20년도에 처음 시작해봤거든요. 그 전에 좀 궁금하실 텐데 판매를 해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에요.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같은 판매 플랫폼에 입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다면 바로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적는 사업장 주소지인데요. 아무래도 짐 주소가 노출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아요. 비상주 사무실이 뭐냐면 이 상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빌리는 걸 의미하거든요. 아마 찾아보시면 다양한 업체들이 나올 텐데 이 저렴한 가격만 보고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아무 데서나 했다가 그 사무실이 망해가지고 사업자가 말소가 될 수 있거든요.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게 말소가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알아본 곳 중 하나가 밸런스 스페이스인데 이 업력이 8년이나 돼가지고 믿을 수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. 이번 영상에서. 이 기간 선택 옵션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다양해서 이용해 보시다가 만족하시면 그때 연장해도 돼요. 그리고 사업자 등록할 때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런 점들도 좀 물어볼 수 있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문의할 때 아임플래너 영상 보고 왔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추가 혜택도 들어가니까 꼭 활용하시고요. 다시 이어서 저의 위탁 판매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그 당시에 이 집에 부엉이 장식품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팔면은 왠지 잘 팔릴 것 같았어요. 내가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.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무작정 그 케이스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. 이 전화를 했더니 어떤 직원분이 받으셨거든요. 근데 이때 어떻게 말하면 좋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. 제가 이거를 좀 판매를 진행해 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통화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을까요?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물어봤고 그분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대표님이었어요. 그 회사가 좀 작은 회사여가지고 대표님이 직접 이런 걸 관리를 하시나 봐요.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이 전화할 때 진짜 떨리거든요.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아마 저처럼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전화하는 게 무서운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한번 질러보세요. 그냥 지인이랑 통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다음 전화는 진짜 쉬워지거든요. 아무튼 제가 이때 대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좀 대표님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. 자기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판매를 맡겼는데 그 분이랑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 주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면 그때 블로그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제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리면서 제가 블로그 마케팅으로 좀 이 상품을 팔아보고 싶다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좀 약간 솔깃해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좀 제 블로그를 둘러봤겠죠?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좀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. 자기도 안 그래도 블로그 마케팅으로 좀 팔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누군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. 그때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블로그가 이렇게 또 쓸모가 있구나.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처음 판매의 시작이었어요. 저는 그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위탁 판매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입을 했었어요. 한 번 주문할 때 한 20개, 30개씩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재고가 제 방에 좀 쌓여 있었어요.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박스에 포장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붙이고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경험은 실패를 했어요.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품은 이미 포화된 시장이어가지고 초보자가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공격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광고를 돌리던가 이 마케팅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뒤에 생각해낸 전략은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자였는데요. 제가 블로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찾는 거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하루 종일 검색했던 것 같아요.
지금도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.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데 상품이 별로 없는 거, 그런 거를 찾는데 좀 집중을 했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을 보고 용도를 바꿔보는 거, 그런 것도 연습을 했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요양원 간식이라는 키워드를 발견을 했어요. 그러면은 이 네이버 카페에서 요양원 간식이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.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하는 거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선물로 뭘 가져가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. 요양원 간식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부드러운 음식이 많을 거잖아요. 그래서 양갱이 같은 거, 그 당시에 찾았던 거는 양갱이였거든요. 그래서 이 양갱이라는 키워드를 발견을 했으면은 이 제품을 공급하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. 그런 곳들을 이제 위탁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. 여기서 위탁 사이트라는 말은 뭐 도매매나 온채널 이런 사이트들 있죠. 그래서 거기에서 상품을 찾아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 올려봤어요.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위탁 판매와 사입의 차이가 있거든요. 위탁 판매는 내가 주문을 하고 위탁 업체에서 나 대신에 소비자한테 물건을 배송을 해주는 일을 말해요. 근데 사입은 내가 직접 재고, 그러니까 내가 직접 상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품을 포장해가지고 직접 발송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 이 상품이 팔리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해요. 무턱대고 좀 상품을 사입했다가는 재고를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이 제품이 안 팔리면. 그래서 만약에 좀 상품이 팔리는 게 느껴진다, 주문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때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보는 전략이 필요해요. 왜냐면 이 위탁 사이트에 상품을 올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판매자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마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 공장이나 제조하는 회사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. 이 전화를 하는 게 무척이나 겁이 나는데 그냥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곳도 있어서 좀 용기가 더 생기거든요. 저는 하루에 20군데 넘게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제가 어떤 상품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막 판매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게 그 당시에 좀 이슈 키워드였어요.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게 찾기가 정말 힘들다. 지금 자기네도 품절이다 이래서 그분이 다른 곳을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. 이런 데를 전화를 해봐라. 그리고 이 유통의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한 20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친절하게. 그래서 아직도 좀 기억이 남고 이 판매라는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이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. 이렇게 지금까지 4년을 좀 판매를 해보고 있는데요. 제가 위탁 판매로 크게 벌었던 건 월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순수익으로요. 좀 많이 벌진 못했어요. 인터넷상에서 보면 진짜 부업으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본업으로 전환하신 분들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.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본 경험에 대한 결론으로는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. 물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. 저는 그 당시에 일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니까 정말 짜투리 시간, 하루 쉬는 날 있으면은 그렇게만 투자를 했는데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실행도 계속하고 꾸준히 하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판매라는 것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꾸준히 계속하고 특히 방향에 맞게 시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래서 직접 해봤거든요. 해보니까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나도 해볼까?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진짜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. 일단 사업자 등록부터 해보시면 돼요.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입점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품을 팔아볼지 찾아보고 일단 올려보고 안 팔리면은 이 상품은 왜 안 팔릴까? 좀 다른 상품 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하고 꾸준히 실행하면은 어느 순간 주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이 판매라는 세계는 이렇구나 라는 거를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. 저의 다양한 경험은 제가 블로그에 나는 셀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많이 연재를 해뒀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더 생생한 경험담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제가 쓴 글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서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볼게요.
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답글 남기도록 할게요.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